반갑습니다. 오늘은 12- 글로벌 유통 관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이란 원래는 미국에서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통이란 단어를 강조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유통은 소매에 가깝고 소매 기간에 가깝고 마케팅은 생산 기간에 가깝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유통은 다시 이야기하면 제품이 생산돼서 소비자의 손에 다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유통이라 한다. 그 과정 중에 주문하고 거래 협상하고 지불하고 금융 수송 보관 다양한 촉진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유통 관리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통을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면 유통은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적 유통의 약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통을 다시 구분한다면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상적 유통을 보통 통상적으로 유통이라 하고 물적 유통을 물류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통 관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제품이 생산돼서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 유통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 옛날 용어입니다만은 제품과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제품, 용역, 서비스를 적절한 상태로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장소로 필요한 양만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관련된 행동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품의 생산 제품에서 제품이 소비자 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유통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는 유통이 생산해서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유통이라고 했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을 유통 관리라 하고, 유통 경로는 생산해서 소비자 손에 이르기까지의 그 경로 자체를 우리가 유통 경로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 안에는 생산자가 있겠고,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생산이 돼서 제품이 도매상으로 넘어가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가고,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가는 이런 내용을 경로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는 시간 효용이 있고요, 장소 효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가 있으면서 시간 효용이 있을 수 있겠죠. 유통 경로가 있으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24시간 편의점이 그럴 수 있겠죠. 편의점이라는 유통 경로가 있음으로써 고객은 24시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큰 범위로 이야기하면 알래스카 연어를 도매나 소매업자의 유통 경로가 없다면 직접 가서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수입상이 있고 무역에서 수입해 왔고, 거기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는 편하게 가까운 소매 매점에서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통 경로가 없다면 현지로 가야 되겠죠. 장소의 효용이 있는데요. 이런 중간상의 활동에 의해서 장소의 효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관리의 의의는 상이한 국별 환경 요인을 마케팅 목표에 의해서 글로벌 유통 경로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비용을 최소화하죠. 그리고 판매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또 더더욱 호의적으로 극대화하기, 경로에 대한 수출업자의 적합성이라든가 호의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거고요. 통제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영속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것들이다 하는 부분인데, 유통 관리를 하는 목적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통 관리의 대상은 글로벌 소비자가 되겠죠. 국제적인 소비자죠. 그리고 고객의 수에 따라 유통 가능한 유통 경로가 상이하다. 글로벌 제품인데 관리 대상, 글로벌한 제품에 대해서 표준화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부패 가능성, 부피, 서비스 요건, 단가 등 제반 내용들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글로벌 중개상, 중간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통 경로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경로를 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국의 시장 환경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서 유통 경로를 선택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유통 경로 대안의 선택인데요. 공급 제품의 종류, 표적 시장의 여건, 글로벌 기업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산업재의 유통 경로는 본사국의 수출 중개상, 현지국의 중개상, 그리고 본사 독자적인 판매망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산업재의 경우는 조금 더 소비자와는 틀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의 유통 경로 선정 부분인데, 중간산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재면 능력, 유통 경로 관리 정도, 제품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중간상은 자신의 이름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유통업자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상의 제품을 인도함으로써 제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겠죠. 떠넘기니까. 그래서 글로벌 중간상한테 바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수입업자한테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있겠죠. 상품을 자기 위험 부담 및 계산으로 수입하여 이를 수입국 현지에 도매업자나 소매상한테 판매하는 수입업자를 통해서 넘기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인데요. 제조업체들은 도소매 경로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죠. 유통업자는, 해외 유통업자 또는 분배상은 독립적인 중간상의 대표적인 예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향유할 수 있죠. 그리고 딜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딜러가 있는데요. 산업재 또는 내구성 소비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중간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통 경로를 통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매상과 소매상은 당연하죠. 유통국 내에 아주 대표적이고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정부 관련 기관입니다. 각국 정부의 자국이 수행하는 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물자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외국의 정부 관련 기관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내의 유통 경로보다는 훨씬 글로벌 유통 경로가 복잡하죠. 중간상이 있는데 수입업자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제조업자한테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유통업자한테 아니면 딜러,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도매상 소매상한테, 아니면 나라의 외국의 정부 기관에 바로 보내는 경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내구 상품도 마찬가지죠. 의약품인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는 의사들한테 직접 납품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한테, 환자한테 직접 판매할 것인가. 간단한 약품들은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직접 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품목은 병원에서도 취급하지만 약국에서도 대체 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무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리상들을 보면 수출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글로벌 대리상이라고 하는데요. 중개인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팩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1차 상품이나 음료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대리점은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향유하는 유통기구를 말합니다. 팩터는 물품을 판매 알선과 함께 구매자의 지급 보증 업무까지를 수행하는 것을 팩터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유통 경로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여기 표로 쉽게 만들어 놨는데요. 항목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독립적 명의, 소유권, 지속관계, 통제 가능성 이런 내용인데요. 해외 대리상과 해외 중간상에 대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분하고자 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유통 경로 및 전략은 6C라고 그러는데요. 비용, 소요 자본, 통제, 시장 판매 범위, 기업 시장의 특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코스트죠. 유통 경로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 투자 비용입니다. 유지하기 위한 운영 비용. 자본 요건은 기업이 자체 판매망으로 유통 경로를 내부할 경우 막대한 자본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는 자체 판매 조직망이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비용 부담이 따르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해외 침투 범위가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적정한 판매고를 실행하는 것,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 시장 침투를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 침투 범위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고 시장과 기업의 특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고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표준화 또는 현지 적응화 전략인데요.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자사의 국내적 유통 전략을 획일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각국 시장별로 자사의 유통 전략을 적용시킬 것인가 문제인데요. 지금 획일적으로 진행한 것을 글로벌 표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시장 국별 유통 전략을 적응시키는 것을 현지 적응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두 번째는 집약적 유통 경로 전략과 전속적 유통 경로 전략이 있는데요. 집약적 유통은 원하는 모든 중간상을 활동하는 개방적 유통 정책입니다. 활용하는. 그러니까 중간상이라고 한 사람을 그냥 다 활용하죠. 이점으로는 판로 확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남매 경쟁의 위협에 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무조건 주니까. 전속적 유통인데요. 딱 특정 유통 조직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유통 정책입니다. 이 내용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외제 자동차들라든가 고급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품 이미지 강화하고 대리점 간 치열한 판매 경쟁을 방지하고 대리점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가 올라가고 중간상은 마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 브랜드들은 대다수 전속적 유통을 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집약적 유통, 그냥 중간상 여러 명한테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별적 유통인데요. 약간 유사한데 중간상 일부에게만 제품을 공개합니다. 독립적으로 딱 하나만 독점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상 일부를 선별해서 주는 것이죠. 이미지, 입지, 경영 능력 등 여러 기준에서 일정 수준이 넘는 중간상, 최소한에 걸러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유통 경로 전략과 간접 유통 전략이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유통기구를 통해서 직접 해외로 유통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내 유통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외 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글로벌 물적 유통 개념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통은 뭐였어요? 상적 유통의 약자라 그랬죠. 물적 유통의 약자는 뭡니까? 물류죠. 여기서는 지금 글로벌 물류 개념입니다. 물적 유통의 개념이에요. 제품의 생산 지점으로부터 사용 내지 소비 지점에 이르는 물적 흐름에 대해 계획, 실행과 관련되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물적 유통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운송 방법이 복잡하고 중간에 뭐 도난, 손실, 지연 이런 발생들이 있죠. 그래서 물적 유통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품 수송 거리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비용이 증가하고요. 문서가 국경을 넘어갈 경우, 넘어 이동할 경우 또 필요로 하고, 총 물적 유통 비용의 주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비용에 추가되는 것들인데, 운송 비용, 재고 관리 비용, 창고 비용, 주문 처리, 고객 서비스 분배 관리 비용, 이런 유통 물류 비용이 꽤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의 물류의 운송 관리는 해상 운송이 대표적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해상 운송은 저렴한 운송 비용 때문에 주로 대량 운송에서는 대다수 이걸 쓰고 있습니다. 복합 운송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상 운송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단일 운송업자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보험관리인데요. 물류에서 꼭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고 대량으로 움직이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보험에 보부해서 화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보험을 보부한다고 하는 것은 부보한다는 것은 보험을 가입한다 그 이야기예요. 글로벌 보관 관리인데 시간적 효용을 창출함으로써 원하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 준다. 보관 관리 내용이죠. 물류 시스템에서 지금 간단하게 적어졌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재고 관리죠. 재고를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그걸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글로벌 운송 수단을 항목별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육지가 있는 나라에서는 철도를 이용하겠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이런 쪽에서는 철도가 좋겠죠. 아니면은 대륙들. 그런데 큰 대륙간 이동했을 때는 해양 운송을 이용해야 되죠. 트럭, 파이프라인은 뭐였을까요? 정유 뭐 이런 거. 아니면 항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운송 수단의 항목별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의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아봤습니다. 유통이 무언가인데 통상적으로 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면 이건 상적 유통이다. 그리고 물적 유통을 우리는 물류로 구분한다. 그러나 상적 유통을 상류라 하지 않고 보통 유통이라고 한다고 하는 유통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유통 관리 경로 또 글로벌 물적 유통 관리 물류 이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2-2 글로벌 유통 관리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 12-3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